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네, 전식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광고 듣습니다. 스케일이 다른 수도권 최대 신도시 KTX 개통시 강남 수서역까지 20분 일과 생활이 함께하는 차족 신도시. 이제 더 큰 감동의 오케스트라가 동탄 이 신도시에서 연주됩니다. 도시의 감동, 생활의 감탄. 동탄 이 신도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합니다.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계속해서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안소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야구는 탈락하고 레슬링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죠? 네, 레슬링이 2020년 도쿄올림픽의 정식 종목 지위를 다시 찾았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125차 총회에서 2020년 제32회 하계올림픽의 마지막 정식 종목으로 레슬링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2월 IOC 집행위원회에서 핵심 종목 25개에 채택되지 않았던 레슬링은 오늘 결정으로 극적으로 회생하게 됐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끝으로 정식 종목 지위를 잃어버린 야구와 소프트볼은 양 기구를 통합해 정식 종목 채택을 위한 노력은 기울였는데요. 최대 프로단체인 미국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 탓에 동력을 잃어 최종 후보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예,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 등 전 세계 모든 지역의 목표물을 1시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다는 첨단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죠? 네, 카네기 재단의 제임스 액튼 연구원은 이달 초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은 재래식 전세계 신속 타격, 일명 CPGS라는 첨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추진체를 이용하되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고 있고요. 대기권 내에서 초음속으로 날아가 목표물 상공에서 발사되는 신개념 미사일입니다. 이 신개념 미사일은 지난 2011년 첫 번째 모델인 초음속 타격 무기에 대한 시험 발사가 성공한 데 이어서 지난 5월 국초음속 비행체에 대한 실험도 성공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도입과 배치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북한과 이란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등으로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 내에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계속해서 시리아 소식 알아보죠. 구소련과 이란뿐 아니라 미국과 서유럽의 기업도 시리아의 화학무기 원료를 수출했다는 주장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클리크스가 2010년 공개한 미국 국무부의 외교 전문가 또 정보기관의 문서를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는데요. 미국 국무부의 외교 문서에는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갖췄고 또 대부분 의약품 생산이나 화학산업에 필요한 물질을 수입해서 화학무기를 만드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또 메인 생물학 연구소로 알려진 한 미국 기업이 수출이 금지된 생물화학 작용제를 포함해서 각종 화학물질을 시리아에 보내 2001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예, 미국 안데스 산맥에서는 4개월 전에 실종된 사람이 시신이 발견됐다면서요? 예, 이 우루과이인이 발견됐습니다. 이 아르헨티나 국영 뉴스통신 텔람에 따르면 안데스 산맥에서 4개월 전 실종된 우루과이인 라울 고메스 신쿠네 씨가 이 아르헨티나 중부 산후안주 발레도스 토바스 술에 있는 한 대피소에서 발견됐습니다. 고메스 신쿠네이기는 해발 2,800m를 넘는 이 안데스 고안 지역에서 혹한을 견디다가 살아남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알피니스트들이 대피소에 남기고 온 음식물로 굶주림을 이겨냈고요. 발견된 시 이 고메스 씨는 체중이 20kg이나 넘게 줄었고 심한 탈수 증세를 보이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인명구조대는 지금까지 4개월간 수색 작업을 벌인 끝에 마침내 이 고메스 씨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안데스 산맥은 남미에 있는 산맥이죠. 제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교통량 도심 여기저기 여전히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우선 행주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간 1차로에서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이 부근에서 속도 더 내기 어려우니까 잘 살펴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시 여의 하류나들목부터 영동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반대 공항 방면 올림픽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 한남대교 지나 한강대교 지나는데도 정체입니다. 서부간선도로 따라 안양 가는 길입니다. 성산대교에서 오목교, 오금교에서 그 고척교까지는 밀려 지나고 있고 도심 안쪽은 경인로 따라 교통량이 많은 모습인데요. 영등포역에서 마포대교 북단까지는 시속 10km 미만입니다. 그 밖에 양화로는 합정역에서 서교 사거리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요. 그 밖에 남부순환로 경남 아파트에서 국립국악원 쪽으로도 이동 차량이 많아서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난 주말 미국 증시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예. 다우존스 지수는 0.10% 내렸고 S&P 지수는 0.01%, 나스닥 지수는 0.03% 올랐습니다. 예, 이번 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번 주, 지난 한 주간을 보면 S&P 500 지수가 1.4% 올랐고요.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76%, 2% 상승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끝난 GTA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에 대한 의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지난 금요일에도 악재가 됐었는데요. 예. 아마 이번 주에도 계속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 의회는 오늘부터 시리아 군사 개입 승인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 또 오늘 17일, 18일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인데요. 이제는 양적 완화 축소를 논의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공개신장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관망세도 길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중국과 일본의 경제가 살아난다는 뉴스가 있네요. 예, 중국의 지난 8월 수출 증가율이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나서 경기 낙관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8월 중국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7.2% 증가해서요. 1,90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7월에 5.1%나 시장 예측치인 5.5%로 훨씬 웃돈 수치인데요. 예. 이에 따라 중국의 월간 무역 흑자도 285억 달러로 올 들어 월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 등에서 선진국 수요가 살아나고 있어서 수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주에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글로벌 IB들이 중국의 하반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 일본은 올림픽 유치로 아베노믹스가 더욱 힘을 받게 됐다면서요? 네, 일본은 2020년 여름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아베노믹스가 더욱 활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베 총리는 유치 이후에 2020년 도쿄 올림픽을 15년간 계속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해서 일본 경제를 성장시킬 기폭제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림픽 시설 공사와 관광 수요, 쇼핑, 최신형 TV 구입 등으로 향후 7년간 약 3조엔, 우리 돈으로 33조 원 정도인데요. 예. 경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고용 창출 효과도 1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에 미치는 간접 효과까지 포함할 경우에 경제 효과는 약 95조엔에서 최대 150조엔까지 커질 것이라고 일본 경제신문 등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8.28 전월세 대책 발표 열흘이 지나면서 매매 분양 등 주택시장 전반이 좀 활성화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있죠? 예, 지난주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2주 연속 오름세를 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일일사에 따르면 지난주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전주보다 0.02% 올랐고요. 수도권 아파트도 0.01% 올랐습니다. 특히 분당이나 일산, 삼본 등 수도권 신도시가 그동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는데요. 이 신도시의 매매가도 0.02% 올라서 무려 21주 만에 상승세로 반전했습니다. 예. 부동산 업계는 이 전세의 매매 전환 등으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어오고 있다고 또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는 서울에서 문을 연 위례 마곡 신도시 중에 모델하우스 3곳에 방문객이 무려 4만 명 이상 몰려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예,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였습니다. 뉴스의 차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어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2020년 제32회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마드리드와 이스탄불을 제치고 도쿄를 선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원전 사고에 대한 미흡한 대응과 아베 정권의 우경화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올림픽 개최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본 올림픽 개최를 둘러싼 도쿄 현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박철원 YTN 특파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IOC 총회에서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도쿄가 결정됐는데 지금 일본 국민들과 언론 등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어제 새벽 5시 20분쯤 도쿄의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인들은 열광했습니다. 1964년에 이은 도쿄의 두 번째 올림픽 유치는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이후 20년간 이어져온 경기 침체와 2년 전 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의 여파로 힘들게 살아온 일본인들에게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도쿄 세타구의 고마사와 올림픽공원 체육관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IOC 총회 시강 중계를 지켜보던 시민 1000여 명은 자크록의 IOC 위원장이 도쿄를 호명하는 순간 와 하고 환호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또 도쿄 지역다구의 도초고에 모여있던 올림픽 유치원의 관계자 등 500여 명도 개최지 발표 순간 일제히 일어나 얼싸안고 환희를 나눈 뒤 만세 삼창까지 했습니다. 신바시와 시부야 등 도쿄 중심가 곳곳에 335 모여있던 시민들은 각 신문사의 호외를 받아보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밤새 이어졌던 후보도시들의 프레젠테이션을 생방송하던 각 방송사들도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자 특별 방송을 이어가며 하루 종일 올림픽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웃지 못할 일이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한 방송이 어제 저녁 아이치현에서 열린 세계 남자 배구 아시아 최종 예선전인 한국과 일본전을 생중계하며 올림픽 유치 분위기를 최고조로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예. 우리 남자 배구 대표팀이 숙적 일본을 세트스코어 3대0으로 깨끗하게 일축해버리면서 일본이 만들려던 경축 분위기를 싸늘하고 어색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아베 정부를 비롯해서 일본 내에서는 이번 올림픽 유치에 대해서 어떤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가진 기자회견 내용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장기 불황에서 탈출해 일본 경제를 성장시킬 기폭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일본 대지진을 딛고 부흥을 이뤄낸 일본의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어 NHK 등 일본 방송들과 가진 별도 인터뷰에서 모두 이제부터 성장을 이뤄나가자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며 올림픽 개최는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성공의 플러스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지난 1964년 도쿄 올림픽 이후 고도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경제대국 2위에 올랐던 과거의 영화를 다시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아베 총리는 러시아에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진행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중 IOC 총회 참석을 위해 아르헨티나로 급거 이동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아르헨티나까지 23시간이 걸렸지만 온 보람이 있었다며 정말로 피로가 날아갔다고 감회를 밝혔습니다. 예, 원전 사고에 대한 부실 대응 논란으로 인해 개최지 선정에 불리할 거라는 예상을 뒤엎은 그런 결정인데요. 올림픽 개최와 관련 원전 사고 치료에 대한 우려나 비판의 목소리는 현지에서는 없습니까? 역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 문제는 일본이 마지막까지로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최대 장애물이었습니다. 예.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유출 사태가 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불과 40여일 앞둔 7월 말에 불거지면서 도쿄는 한때 최대의 위기를 맞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개최 후보 도시별 기자회견에서 외신들의 질문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집중되면서 도쿄 유치가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제기되게 됐습니다. NHK 등 방송들이 밤샘 특별방송을 진행하면서 아베 총리가 건강에 문제가 되기는 전혀 없다고 강조한 것을 들으면서도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우려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최종 프레젠테이션 당시 노르웨이 한 IOC 위원이 아베 신조 총리에게 도쿄가 안전하다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요구하자 일순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애써 웃음을 보이며 오염수 문제가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차단돼 있다고 강조하는 데 그쳤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어 원전은 제어되고 있으며 결코 도쿄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에 가까웠습니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원자로 속의 상태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제어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은 바 있어 아베 총리가 무슨 근거로 제어되고 있다고 말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결과적으로 도쿄가 경쟁 도시들에 비해 가진 정치, 경제적인 안정감이 당사는 공포를 넘어서는데 운 좋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우리나라 네티즌들을 비롯해서 중국 등 주변 국가의 반응은 지금 썩 좋지 않습니다. 올림픽 개최지 유치를 위해서 원전 사고 문제를 은폐했다. 이런 의혹 때문인데요. 이 의혹은 여전히 일본 현지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참여 선거를 앞두고 후쿠시마 원전 내 지하수가 오염된 채 바다로 유출되고 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선거 때문에 발표를 늦췄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올림픽 유출을 코앞에 두고 원전에서 보관 중이던 오염수 300톤이 이탈에 유출됐지만 실제 확인보다 뒤늦게 공개되면서 국내외에서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최종 프레젠테이션에서 총리 자격으로 세계 앞에 약속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즉각 착수하겠다고 안전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미래에 제 책임을 질 것이며 일본에 오는 선수들에게도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완전히 다하겠다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반세기 만에 올림픽 유치를 반기는 일본 국민도 원전 사고 대응에 대한 자국 정부의 대응을 믿지 못하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문제가 된 지역의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물론 8개현입니다만은 전면 수입 제한 조치를 내세웠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일본 내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상당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스가 장관은 올림픽 유치를 앞두고 한국에 후쿠시마 등 8개현의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한다는 발표에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두고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물과 식품은 국제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오염수 문제에 관한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염수 문제에 관한 정보는 지난달 14일 한국 정부가 요청하고 나서야 한참 뒤에 제공됐고 그것도 일부만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어업계에서도 유감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일본 정부의 제대로 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본 우익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한국산 제품의 불매운동을 벌이자며 감정적 대응으로 맞설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 박철은 일본 특파원이었습니다. 김태희 씨, 케이블 광고 잘 보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블 하면 TV밖에 몰랐는데 인터넷, 집전화, 알뜰폰, N스크린에 UHD 시범 방송까지 케이블로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까지 케이블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김태희가 추천하는 스마트 케이블. 예, 3부 마치고 잠실이 4부 이어갑니다.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675,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오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김성희 위원장입니다. 도박으로 소중한 재산과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불법 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여 불법 도박 신고와 도박 중독 예방 치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 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박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듭시다.
불법 사행행위 신고나 도박 중독 관련 상담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름치기 출발사점 4부 시작합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 지하철역 인정. 놀랍다. 엔터식스 10년 임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침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휴대폰 싼 거로 주세요. 아무렇게나 사면 안 되지. 70분짜리 사셔야죠. 모두 다 따져봐야죠. 어디서요? 비교를 믿고 사는 하이마트. 잘 사고 볼 일입니다. 알차게 잘 샀지? 역시 하이마트네. 최신 휴대폰 살 때 하이마트로 가요. 탄력 있고 젊은 머리. 여자라면 다 누구나 꿈꾸죠. 그래서 저 황순애는 하이몰 레이디입니다. 쉽고 빠르고 내 머리처럼 자연스러우니까. 패션 가발에서 맞춤 가발까지. 080-225-2525 헤어풀 뷰티풀 하이몰 레이디. 예, 매주 월요일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분석하는 정치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위즈덤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정치평론가 박상명 박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역시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예, 그 사건입니다. 지난 목요일 결국 구속 소감됐는데 이 체포 동의안의 국회 처리는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는데 결과는 좀 이상합니다. 이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표. 예, 그래서 합계를 하자면 25표의 반란. 이 25표 반란에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당론으로 찬성을 했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통진당 6명은 전원이 반대했을 것이다. 25표의 반란,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황태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찬성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289명 참석해서 89.2%가. 안 높다고 보셨습니까? 사실은 별로 안 높아요. 근데 왜냐니까 왜 별로 안 높다고 말씀드리냐니까 통상 다른 안건 같으면은 89%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하는데 이거는 의총에서 이미 민주당은 이른바 강제적, 즉 구속적 당론으로 찬성을 의결했고 결정하고 들어갔거든요. 또 정의당 같은 경우는 아마 일찌감치 심상정 원내대표 주관으로 찬성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실수로 한 무효표 한두 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아까 조금 전 변호사 말씀대로 25표라는 사실상 반란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예. 역시 보면 아직도 보면 그 민주당 내부에서 주로 민주당에서 나왔다고 보는 게 맞겠죠.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절차적 문제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주로 보면 그런 식으로 표출되지 않았겠는가. 또 실제 이 투표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무기명 비밀 투표거든요. 예.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 정도는 모두가 예스해도 나 하나는 노 해야지 하고 썼던 것이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25표가 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면서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박성훈 박사님. 네, 저도 큰 의미를 둘 필요 없다고 공감합니다. 지금 여야가 다투고 있는 논쟁 지점을 보니까 새누리당은 민주당 안에 이렇게 종북 성향의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으냐 놀랐다 이런 분위기고 예. 민주당에서는 새누리당 안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악용해서 우리는 물먹이고 있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야가 입장이 다른데 그러나 이 전반적인 분위기는 황태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서 대부분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굳이 이석기 의원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좀 절차적인 문제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겠죠. 뭐냐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국회 차원에서 검토도 안 해보고 무조건 동의하고 못하는 게 맞느냐. 나는 내용도 잘 모르겠다.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국정원이 좀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나는 다음에 우리 지역구에 내려가가지고 당당히 기권했다고 말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판단도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야당에서 나왔다라고 그런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나 25표 통합진보당 빼고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이 민주당에서 정보위 법사위를 열자고 주장들 했으니까 방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차적 불만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김정일, 김정은을 장군님이라고 부르는 세력이 25분이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통진당 6분을 빼놓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죠. 아직은 그런 우리 때문에 제가 드린 질문이에요. 전 변호사님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저는 8명은 확실히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새누리당이 지금 미스키 의원에 대해서 제명안을 제출했는데요. 네. 이 제명안 처리 이 점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제명안 153명 바로 뭐 지금 전강석화 같아요. 새누리당에서 이제 구속 수감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보니까 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이제 제출했는데 사실 보면 지난 3월 22일 이제 이석기 의원과 김지연 의원 두 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는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5개월, 6개월째 지금 잠자고 있죠. 이런 부분 이제 9월 16일에 윤리특위를 열어서 한번 다루겠다는 문제에 하나 더 붙여서 이석기 의원의 이제 제명안을 갖다 별도로 제출한 거예요. 왜냐니까 그럼 앞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자격 심사안이 조금 묘하게 꼬여 있거든요. 지금 무혐의 처리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게 새누리당이 조금은 좀 정치 공세적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이른바 체포동의안 이 표결에 있었어야 제적 과반수의 참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뭐 가결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의원의 제명은 이른바 헌법의 개정에 준하게 아주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즉 제적 300명 의원의 3분의 2, 200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153명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연명을 해갖고 뭐 제명안 제출했습니다만 나머지 47표를 갖다 민주당에서 성큼 내줄 리도 만무하고 저는 민주주의 대원칙이 법치주의에 있고 법치주의의 근간은 이른바 무죄 추정 원칙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렇게 보면 조금 지금 뭐 혐의를 두고 있는 상태지 아직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뭐 그런데 좀 더 두고 보자 하는 민주당의 어떤 입장이 오히려 좀 합리적이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박성래. 네, 이제 이거는 저는 뭐 새누리당의 저는 정치공세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공세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막 수사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1심 판결도 안 나왔고 더더욱이 3심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국회에서 어떤 문제로 그 유죄를 판단을 하죠? 이거 거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했느냐? 이 판을 이석기 건을 정치적으로 계속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정치 공세라고 저는 봅니다. 이 두 분의 말씀은 정치 공세, 이석기 불씨를 살리자. 그런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런 면도 있지만 조금 국회 차원에서 소위 그 장군님이라고 부르는 세력을 쫓아내자 하는 이 자율권 행사 아니겠느냐 또 이렇게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요. 이 시각이 다 다른 거니까. 오늘 좀 다른 문제 얘기하죠. 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서울시 간의 무상보육 그 예산 갈등이 지금 치열한데 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가 책정한 올해 무상보육 예산이 9월부터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지난 목요일 박원순 시장이 모자라는 예산은 2천억 원의 지방채를 반영해서 충당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걸 놓고 또 정부와 새누리당이 정치적 의도가 담긴 박 시장의 원맨쇼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면서 서울시와 이 정부 여당 간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황토순 의원님 먼저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양쪽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양시론입니까 이번엔? 양시론이에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정부, 특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보면은 한마디로 원맨쇼 하는 거 아니냐 보면은 그쪽에서 추경을 갖다가 좀 먼저 책정을 해줘야지 여기서도 국고 중앙정부에서 넣어줄 거 아니냐. 그래서 바로 지난 목요일이죠. 2천억 일단 뭐 기체했고 서울시에서 기체했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정부에서도 거기에 상하는 매칭 펀드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부분을 좀 예산을 짜면 될 거고 굳이 빚을 내서 그 빚은 나중에 누가 갚으란 말이냐. 그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앓는 소리 하는 것은 쇼다. 그리고 특히 박원순 시장이 최근 한 달여간 뭐 기억나시죠? 지하철, 버스 타고 다니면은 대통령님 약속 지켜주세요. 국회의원님 약속 지켜주세요. 시민 여러분 지켜주세요. 계속 광고 내는 것은 지극히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갖다가 앞두고 재선을 염두에 둔 박원순 시장이 물론 뭐 중앙선관위에서는 그것이 뭐 선거 운동에 이른다고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사실상 선거운동하면서 좀 한마디로 원맨쇼 내지는 그런 퍼포먼스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입장이 저도 공감이 가면서도 그러나 또 보면은 박원순 시장이 얘기하는 대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보면 그야말로 지자체에게 어떤 부담도 추가로 주지 않고 무상 보육하겠다 한 부분에 왜 중앙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에도 일리가 있다. 하나 우선 총론적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박성현 박사님. 네,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시비를 좀 가리기 위해서는 원칙부터 한번 짚어보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0시부터 5시에 무상보육은 공약이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아주 잘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던 출산율을 높인다든지 또는 육아 보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저는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이제 문제는 돈이죠. 돈 문제인데 서울시가 돈이 많으면은 뭘 걱정하겠습니까? 서울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하면은 국가 차원에서 준비하는 국책 사업 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라고 얘기하면은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먼저 맞는 얘기죠. 예. 그리고 정부가 그 0시부터 5시를 추진하면서 서울시가 부담할 돈이 3,700원 정도가 결손이 나는데 이걸 서울시 너네들 다 내라라고 얘기하면 부담되는 거죠.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덩치가 큰 정부가 대통령의 약속에 맞게 지원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물론 그 방법이 광고가 여기저기 붙이는 건 저도 많이 봤는데 보기는 사실 안 좋더라고요. 저는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아니라고 위반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보기는 안 좋은데 이렇게 팽팽하다가 결국은 서울시가 2천억 그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고 또 정부가 1,200억 지원하기로 한 거 뭐 윈윈 잘 됐는데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0시에 5세의 이 무상 보육을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국회에 계류법이 돼 있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를 해서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서울시가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이번 기회에 공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TV 토론을 양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TV 토론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박원순 시장은 이렇습니다. 이게 그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하고 틀려서 중앙정부가 원래 20%만 지원을 하고 예. 그래서 너무 어렵다. 이 40%까지 좀 올려달라. 이런 얘기고 이 새누리당은 중앙정부가 이미 예비비하고 특별교부금까지 서울시 전체 무상보육 예산의 42%를 지원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 박원순 시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그 국가에서 주는 국고 보조율 그리고 국고 보조 기준율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로 보이는데 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요. 강 의원님? 이 대목에서는 이게 이제 보면은 앞에서 먹고 뒤에서 먹나 뒤에서 먹고 앞에서 먹나 이런 얘기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42%를 갖다 보조하는 게 맞습니다. 예. 42%를 보조하니까 이른바 서울시가 20%만 지원받고 있다 하는 것은 그건 사실은 조금 엄살도 보통 큰 엄살이 아니죠. 뭐냐니까. 결국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네요. 사실상 거짓말이죠. 근데 예. 그러니까 서울시는 또 변명을 하기를 일단 정부에서 20%를 주고 먼저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결산하는 과정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예비비나 특별 교부금으로 22%를 보전해 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늘 보면 마음이 쫄리니까 아예 그른바 보조 기준율을 40%로 올려달라. 그러면 결산한다고 결산하고 나서 손볼 일이 없지 않느냐 뭐 이 얘기인데 예. 서울시가 지나치게 홍보에 좀 뭐랄까 홍보에 너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42% 가는 게 맞으니까 결과적으로 20%만 보조해 준다는 서울시 말은 틀렸다고 봐야 되겠죠. 예, 박상훈 박사님.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다 따져보니까는 정부가 이 보육 예비와 관련해 가지고 40%가 넘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만 20%를 보조받지 않습니까? 딴 데는 예. 40%거든요. 서울시가 예, 그렇죠. 이제 부자 상대적으로 서울 특별시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20% 했는데 이번에 지원 보니까 한 40%가 넘어요. 그런데 이제 박원순 시장 얘기는 이런 식으로 할 문제가 아니다. 이걸 아예 40%로 방향을 잡으면 나머지 예비비 안 줘도 되지 않느냐. 다른 지원이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하는 액수는 정부가 충분히 지원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박 시장이 볼 때에는 그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이건 내년에 예산 짜기 어렵다. 이번 기회에 아예 예. 정부와 자치단체 간에 명확한 기준을 갖고 40%를 지켜달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논의하면은 저는 지금 국회에 영유아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답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가장 좋은 방법은 지방세를 싹 없애버리고 모든 세금은 국세로 하고 그리고 국가가 전부 다 교부금을 아니 전 변호사님 왜 이러십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런 논란이 없으려면 그런 방법밖에는 없지 싶은데 예, 그건 또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서울시가 2천억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빛내는 거죠 한마디로. 예, 새누리당 입장에 있어서는 그걸 참 기가 막히게 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3년 동안 불용 예산액,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 중에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3조 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외에 불용 예산액을 쓰면 되지 왜 지방채를 2천억을 발행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보면 조금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게요. 이런 게 있습니다. 뭐 3억 정도 불용이 됐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 3조 가량 그 불용됐다 그래서 전용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그 우리 박상배 박사님 말씀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서울시에서는 이제 국고보조 기준율을 갖다가 20에서 40%로 올려달라. 이 보면 불용액이라는 게 뭡니까? 예산 일단 넉넉하게 잡아놓고 남으면 그냥 또 넘기는 거예요. 네, 그렇죠. 다음 회계로 또 넘기고. 사실 이게 바로 이런 잘못된 관행 때문에 그동안 서울시 행정이 복마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연말 되면 늘 보면 보도블록 파죠. 그 보면 불용액 줄이려고 그런 일들 하거든요. 예, 보도블록 1년에 한 번씩 들었다 놨다 하죠. 들었다 놨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멀쩡한 3년에 한 번씩이면 보도블록 한 번 뒤집을 때마다 그 저 맨홀 뚜껑 그 쓸만한 거 다 다시 폐기 처리하고 새로 씁니다. 그런 식으로 흥청망청하는 그런 낭비 행정의 근간을 상징적으로 보시면 불용액인데 뭐 그 불용액 갖고 지금 보면은 또 보면 뭐 새누리당의 저 김성태 이제 시당위원장 같은 경우 그거 갖다 전용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예산상 좀 어려운 일이고 그러나 서울시도 보면 그런 식으로 불용액을 남길 정도로 흥청망청 써서는 안 될 일이죠. 또 이번에 양비론이시네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뭐 황트님 말씀 정확하신데 불용액을 앞으로도 만들어가지고 쓰라는 겁니까? 정부가? 정부도 지금 예산을 줄여가지고 흑자 재정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이거 좀 만들려고 재정을 헐지를 졸라매고 있는데 서울시보 그렇게 하라고 해야 되지. 그럼 이번에 돈이 안 되면 내년에도 불용액 만들어가지고 그 돈을 쓰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중앙정부로서는 옳은 방법이 아니죠. 서울시가 그 돈을 쓰지 못해서 안 쓰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편법이라든지 좀 강조하는 것은 정부, 지금 박근혜 정부의 그 예산 편성의 지침과도 저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다. 그런 거는 뭐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니, 글쎄, 예. 채무를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서울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한쪽에 불용액을 쌓아두고 있다는 것은 좀 모순 아니냐. 참 그게 바로 그러니까 원맨쇼라는 거에 나오는 시장은 거예요. 앞으로 없애겠다는 거죠. 최소시켰다는 거죠. 앞으로 없애고 최소화시키고 예산 짤 때부터 그런 예산을 짜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작성한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 그러니까 작년 예산 짰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보면은 서울시가 그동안 불용사업 5개 사업에 대해서 2013년도 예산을 갖다가 적게 편성하지 않고 줄이지 않고 한마디로 1,920억 원을 늘려서 편성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뻔히 불용 쓰지 못할 돈인 줄 알면서 예산만 넉넉히 잡아놓는 이런 잘못된 거는 이번 차제에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됩니다. 예, 근데 물론 뿌리 뽑히지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대통령은 출국을 했는데 정말 그 재밌는 뉴스가 많았습니다. 이주일이 베스트와 워스트를 꼽는 시간인데 먼저 베스트부터 말씀하시죠. 황태준 의원님. 베스트요? 저는 베스트는 일단 김한길 대표를 갖다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유는요? 보면은 이번에 이석기 의원 문제 처리하면서 이석기 사태 처리하면서 굉장히 단호한 모습 보이면서 이른바 종북주사파들과 종북주사적 흐름과 선을 딱 긋고 보면 당내 일부 반발이 있었던 것도 탁 눌러서 아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싸우겠다는 자들은 등에다 칼을 꼽는 그런 자들 아니냐. 그런 단호한 모습에 저는 베스트를 뽑았습니다. 같은 이유로 이주윤석 뽑으신 건 알고 계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보고 싶어요. 예. 이유는요? G20 정상회의에 가서 메르켈 총리하고 만나가지고 과거사 얘기하는 거 상당히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예. 또 베트남 가가지고 뭐 대통령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비판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한복을 입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보이는 이 모습 자체가 국민들 보기에는 상당히 새롭고 보기 좋았습니다. 이런 국내의 어지러운 정세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뛰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다는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 베스트 괜찮다 하고 있습니다. 예, 저한테 베스트를 한번 좀 물어봐 주십시오. 우리 전 변호사님 베스트. 예, 제가 좀처럼 일반 의원들을 베스트로 꼽지 않는데 새누리당의 김재원 의원입니다. 김재원 의원. 개인적인 호불호를 따라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식약청에 일본 수산물 다시 검증한 자료를 내놓아라. 이래서 후쿠시마 현 8개 현 외에 예컨대 홋카이도 현에서 수산물이 이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중에 지바현이 가장 높은데 지바현보다도 4배다. 이걸 밝혀냈어요. 그래도 우리 정부가 8개 현만 전면 수입 금지를 했거든요. 예, 새누리당 직분 여당 의원으로서는
정말 참 제대로 된 용기를 보여준 분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기현은 전면 금지고 나머지도 사실상 금지죠. 그렇죠.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지는 않았는데 세슘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예, 물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 사실상 한 6주 정도. 예. 세슘이 나오면 이제 플루토늄 같은 것을 그렇죠. 앞으로 확인하는 그 절차를 밟겠다 이건데 네, 사실 그 절차 기준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답답해하는데 이번에 김재원 의원이 보기보다 용기를 보여줬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자, 이주일이 워스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 최동욱 검찰총장. 저와 똑같습니다. 그래요? 똑같네요. 그냥 대표를 말씀하시죠. 그냥. 아니, 대표를 말씀하시죠. 저는요, 예. 이게 논란을 넘어서서, 한 일간 제가 이렇게 말을 했으면 최동욱 검찰총장이라고 얘기하면 정말 사실이 아니면 법적인 대응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법적인 대응도 아니고 모르는 바라고 얘기하고 학교 자기 아들 이름에는 아버지 이름을 최동욱을 한다고 그러면 국민은 뭐가 됩니까? 검찰총장으로서 적절치 않다. 워스터. 뭐 내용이 똑같으니까 저는 이럴 때 유명한 말 있죠. 이하동문.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 아니,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웃고 있습니다. 제가 메모를 해봤습니다만 어떻게 이번에 세 사람이 워스로 똑같이 합니까? 이 방송 이 검찰총장이 들으면 굉장히 섭섭하겠습니다만 아니, 어찌할 수 없죠. 아니 검찰총장이 섭섭한 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진짜 섭섭한 게 더 문제죠. 예, 그리고 이 점은 좀 끝까지 밝혔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황태순 위원과 박성명 박사였습니다. 오전에도 먹어요. 점심에도 먹어요. 불금 되면은 실컷 놀아요. 브런치, 런치, 심야타임까지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온종일 즐거운 혜택. 확인하자. 롯데카드의 시간별 혜택 맞춤법. 응모 조건 및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민주당은 여전히 시청 앞 광장에서 천막 생활을 하고 있고 정기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금 웃고 있습니다. 이스키 사건 이후로 당의 지지가 눈에 띄게 올라가고 전국 주도권을 쥐었다고 판단한 것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스키 불씨를 꺼지지 않기 위해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회에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답답하기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는 어려운데 아직도 여자가 대치하고 있는 게 전적으로 민주당 때문이라면 그건 새누리당의 지나친 자기옹호입니다. 새누리당은 명색이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당이 가려운 것도 좀 긁어주면서 정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통합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주도권을 쥐었다고 야당을 무시하면 더 큰 짐을 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